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잘하는 남자 안희찬입니다. 드디어 이제 백선특가 물권법으로 들어왔죠. 자, 물권법에서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물권법 총론하고 점유권까지 다 알아볼 거고요. 물권법 총론에서도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겠죠. 두세 문제, 점유권에서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최대 5문제까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나오는 문제들 꼼꼼히 내 것으로 이해해 두시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 자체가 이해 안 되시면 해당 부분의 기본 강의를 좀 보셔야 되고, 이해는 되는데 정리가 안 된다면 해당 부분의 초핵심 요약 강의를 좀 보시면서 쫓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작정 답만 외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이라는 말이죠. 물권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맞아요. 이게 말장난인데, 자, 물권의 일부가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죠? 용익 물권의 경우는. 그러니까 용익 물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물권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일부에는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런 말 때문에 1번은 맞는 거고, 만약에 요 말이 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물권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될 수 없다 그러면 X가 되는 거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2번,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심은 수목은 토지의 부합이 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일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독립한 물권의 객체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3번,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 우리 판례에서 객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뱀장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수량이 변동하는 그 양어장 내 수족관에 있는 그 뱀장어에 대해서도 양도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수량이 변동하는 동산하면 뱀장어를 떠오시면 되고요. 양도 담보 설정이 가능하다. 물권의 객체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수량이 변동하는 집합물도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4번, 소유권을 비롯한 물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X. 소유권은 소멸시효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고요. 용익 물권의 경우에는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죠. 자, 물권적 충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충구권이고요. 따라서 물권적 충구권 행사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어야 돼요. 전 소유자라는 말은 그 사람에게는 물권이 없다, 소유권이 없으니까 물권적 충구권 행사할 수 없겠지. 따라서 5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물권적 충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부동산 물권에 관한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최근에 올해 이제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인데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은 거의 마지막에 보는 거고요. 뭐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행정사 다 지금 다 봤거든요. 보니까 요 등계 추정력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다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등계 추정력에 대해서 문제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을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자,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다는 이유로 몇 가지 사실에 추정이 되는데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을 받아요. 권리에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여기다 쓸까요? 추정이 된다.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매매 계약이 유효해야 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추정받는다.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가 유효해야 되니까 등기의 유효함도 추정을 받는데 우리가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을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추정을 받으니까. 물론 갑과 같은 전 권리자에게도 추정이 되니까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병과 같은 제3자에게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깨지는 경우는 무효가 아니라 이제는 입증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데, 첫째, 반증이 존재한다면, 반대 입증이 있다면 추정이 깨지가 된다. 두 번째, 사망한 사람, 존재하지 않는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깨진다. 따라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이때도 추정이 깨진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이미 추정이 깨졌기 때문에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다만 이러한 등기가 만약에 각종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라면, 최근에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등기는 원래 추정이 깨져야 되지만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이 가지 문제를 볼 거예요. 자, 올해는 등기 추정이 중요한 해입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명의는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X. 이러한 추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인정이 되므로 1번이 답이고 1번이 X가 되는 거죠. 2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그 승계인과 합의하여 승계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승계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보전 등기를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2번은 맞아요. 3번,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물권이 소멸되지 않겠죠. 따라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과 대지를 함께 팔고, 그죠? 우리가 나중에 법정지상권 할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암기해야 될 판례입니다. 건물과 대지, 건물과 토지가 함께 매도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좀 암기하시기 바라고, 따라서 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는 매도인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이제는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기는 너무 이제 늦었죠.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함께 팔렸다.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5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어요. 그러면 원인 없이 말소가 됐으니까 그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부동산이 경매가 됐어요. 자, 경매가 됐을 때 권리 소멸 여부는 우리가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예, 없어요.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 예외 없이 무조건 소멸해야 되니까 원인 없이 말소된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있다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조건 소멸해야 되니까 그 부동산이 경매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원인 없이 말소된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이 문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27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니까 물권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합니다. 2번, 가등기를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거든요. 근데 이 청구권은 항상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아요. 왜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이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물권이 있다는 얘기고, 물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등기를 인정해 줄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2번,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직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물권이 없죠. 소유권은 이전 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인도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권이 있어야 되니까요. 4번, 토지 소유자는 권한 없이 그 토지 건물을 신축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여 그 권리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이죠.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점유자니까 이 토지 소유자는 이 사람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겠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사람이 그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럼 현재 이 토지를 점유한 사람은 신축한 사람이 아니라 양수인이기 때문에 매수해서 양수한 사람, 점유한 사람에게 건물의 절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5번,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 물권의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으니까 소유권에 기한 말소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것은 4번 같은 경우 아는데도 틀리는 것은 이 사람이 선이면 철거당하면 불쌍하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고요. 그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아요. 따라서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선이고 무과실이어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죠? 2번이 되는 거죠. 28번입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권 변동에 관하여 원인행위인 채권가액이 적법하게 지도가 됐어요. 그러면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원인행위가 취소가 되면 물권행위, 등기도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가 뭐라냐면 유인성설이라고 해요. 우리 판례 입장에서. 근데 만약에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하여 물권 변동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X. 자, 우리 판례는 무인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뭘 취하고 있습니까? 유인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인행위가 적법하게 취소가 돼서 무효가 되면 등기도 무효다. 물권 변동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우리 민법은 동산 물권의 변동에 관하여 공시 원칙뿐만 아니라 공시의 원칙도 인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등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동산의 물권 변동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번,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했어요. 자, 포기는 단독행위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에 등기를 하여야
공유 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이 자신 명의로 그 건물의 보존 등기를 마쳤어. 이거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모두 생략 등기도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O 맞는 질문이죠. 5번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죠. 5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하더라도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1번이죠. 뭐 무인성, 유인성 이런 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매매가 무효면 뭐죠? 등기도 무효다. 답은 1번입니다. 29번입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등기는 물권의 취득 요건이긴 하지만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옳은 걸 찾죠. 따라서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물권이 소멸되지는 않거든요. 1번 등기는 물권의 효력 존속 요건이다. X죠. 자, 모든 합의는, 모든 계약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요. 따라서 무효등기 유효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라면 무효해.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행하여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상속에 의한 토지 소유권 취득은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X가 된 거죠. 5번 참 잘 나오네요.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 X죠. 답은 3번이 됩니다. 30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경정등기가 뭐냐? 원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바꾸는 게 경정등기죠. 후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바꾸는 걸 우리가 변경등기라고 해요. 따라서 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 일부 어긋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등기가 우리가 경정등기인 거죠. 이게 공시법에서나 나올 만한 지분이 아니지만 뭐 등기와 관련되니까 나올 수 있죠. 간단히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등기가요 잘못됐어요. 자, 잘못됐는데 만약에 등기하기 전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원시적 불일치라고 하고요. 등기한 후에 잘못되면 후발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원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뒤바꾸는 걸 우리가 경정등기라고 하고요. 후발적 불일치를 올바르게 바꾸는 걸 우리가 변경등기라고 해요. 조심할 것은 이 경정등기나 변경등기나 다 일부가 잘못됐을 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부가 잘못됐다면 그때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다 뭐로 하게 되냐면 말소 등기로 하게 되는 거죠. 간단히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경정등기라는 것은 원시적 불일치, 일부에 대한 물질을 올바르게 바꾸는 게 뭐죠? 경정등기니까. 1번 경정등기는 원시적으로 진실한 권리관계와 등기가 일부가 어긋나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기죠. 후발적이다 그러면 뭐예요? 변경등기고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어긋났다 그러면 뭐죠? 말소 등기를 하게 된다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2번 소유자만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래 물권의 청구권이죠. 다시 말하면 물권 있는 사람이 청구하는 거니까 2번은 맞는 질문이죠. 3번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등기 명의인입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4번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 원인을 매매로 기재했어요. 그러면 등기는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 원인이 잘못됐더라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한 거니까 그 등기는 무효등기다.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민법 총칙에서는 이 증여를 은닉행위라고 하죠. 이 매매는 가장행위. 따라서 증여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한 겁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한 경우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는 없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말소 등기를 했다면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이고 4번이 답이 됩니다. 31번입니다.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하면 물권의 청구권,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면 채권의 청구권이거든요. 자, 그러면 매매예요. 법률행위예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물권을 취득하려면 등기해야 하잖아요.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물권이 없잖아요. 따라서 1번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이다. 맞죠? 왜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갖는다. 아직 이 사람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2번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의 청구권이죠? 채권이죠. 물론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이거 맞는 질문이네, 그죠? 채무자입니다.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물이기 때문이죠. 원래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채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특정물에 관한 채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 청구권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상실한 때부터. 상실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등기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즉시 소멸한다는 질문은 X죠. 답은 3번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개시가 된다, 시작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취득시효 완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 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입니다. 맞는 질문인데 시험에 나올 건 아니고요. 시험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5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지만 점유하고 있더라면 다시 한번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하지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왜요? 점유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판례는요.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것만 권리 행사냐?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채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 중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멸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요 문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추정력 중요하다 그랬죠? 추정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첫째, 반증이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 사망한 사람 허민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세 번째,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죠. 자, 그럼 보자고요. 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축자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기업번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 보존 등기 전에 신축자가 따로 있죠.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죠. 추정이 깨집니다. 따라서 기억은 깨지는 경우죠. 니은번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 지분이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해요. 다시 말하면 배번의 배꼽이 튼 거죠. 이거는 반증이 존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세 사람의 공유인데 갑의 지분은 40%, 을의 지분은 70%, 합산해봤더니 110%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반증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이 깨진다 생각하시면 되고, 니은만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고 있다면 잘못됐다는 사실이 입증된 거니까 추정이 깨진다. 디귿번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추정하는데 전 소유자가, 그러면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추정이 뭐가 돼요? 깨져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해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33번입니다. 등기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미성년자인 전 등기 명의인인 친권자에게 이해상반행인 부동산 증여를 했어도 일단 친권자에게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됐어요. 그러면 등기가 됐다면 권리의 적법, 등기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이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 등기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거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되는 거죠. 자,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상태에서는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에 있다고 추정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2번이죠. 이렇게 답을 쉽게도 잡으니까 잊지 마셔야 되겠죠. 3번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래요.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죠. 그 보존 등기 권리 추정력은 깨어진다. 맞는 점이죠. 4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권리는 뭐 되지 않고 있습니까? 소멸되지 않고 있죠. 권리는 아직도 있는 거죠. 따라서 그 회복 등기가 맞춰 등기 전에도 권리가 있는 것이니까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 보존 등기 명의자가 당의 토지를 사정받았대. 이건 뭐 사정받았다는 말은 국가로부터 넘겨받았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한 사람이 아니 다른 사람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았다면 보존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있는 것이니까 추정이 깨집니다. 따라서 밝혀지면 깨어진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34번입니다. 갑 소유 X 토지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을은 자, 요 가등기도 부기등기 방식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을은 부기등기 형식으로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X입니다. 가등기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등기를 했다 그래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2번 가등기가 있으면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면 순위가 보존이 됩니다. 순위가 소급돼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순위가 보존이 되고 순위가 소급될 뿐이지 물권 변동의 시기가 소급되는 건 아니죠. 물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본등기한 때이지 가등기한 때가 아니에요. 3번 을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라면 이 가등기가 순위만 보존해 줄 뿐입니다. 을은 가등기한 때로부터 X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X. 물권이 변동되는 시점은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인 거죠. 4번 가등기 후 갑이 그의 채권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이 A 부동산에다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갑이 이 건물을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정에게. 그러면 이 저당권은 매매로 소멸되지 않겠죠? 그럼 결국은 정의 입장에서는 갑의 채무에 대해서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물상 보증인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하면 그 부동산에 있는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럼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남의 채무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니까 물상 보증인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다르죠. 갑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요.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인 병저당권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뭐합니까? 말소합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니까 저당권이 소멸되니까 을의 지위가 물상보증일 수는 없겠죠. 4번 가등기 후 갑이 그의 채권자 병에게 설정했어요. 그러면 가등기가 빠르고 저당권이 후순위니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을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직권으로 말소될 테니까 병에 대하여 물상보증 시위를 가진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축제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5번 을이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본등기라면 이 병의 저당권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을이 다른 원인으로 뭐 증여든 뭐든 4번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했어요. 다른 원인으로 을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 가등기가 무효가 되고 말소가 된다면 이 을은 큰 피해를 보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다른 원인으로 취득한다 그래서 가등기가 무작정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번 을이 별도의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등기로 보존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요 이전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음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조금 까다롭지만 그래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5번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1번 부동산 합유 지분의 포기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해야 되겠죠. 포기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제한 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돼요. 그러면 이 제한 물권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죠. 이거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고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제한 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면 제한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언제냐?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조로 되어 있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도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질문이죠. 3번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부동산의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 임차권이 빠르고 저당권이 늦죠?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더라도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저당권이 어디 설정되어 있습니까? 지상권이.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을 포기할 수 없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소멸해요. 왜요? 혼동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근저당 콘도로 소멸하는 게 맞는데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래요.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근저당권도 소멸하지 않고 부활해야 되니까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지더라도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